공개키 암호 주제 중에 하나인 디피-헐먼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도로 보게 되면은 디피-헐먼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근데 암호로 보게 되면은 디피-헐먼은 암호 알고리즘은 아니거든요. 그 역할로 보게 되면은 요 키 설정 방법 중에 하나인 키 어그리먼트, 거기에 해당되게 되죠. 자, 근데 왜 디피-헐먼을 공개키를 다루는 주제 하나로 다루느냐 하면은 디피-헐먼이 근거를 두고 있는 수학적인 이론이 RSA나 일립틱 커브, 타원형 곡선 알고리즘과 같은 수학 이론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RSA를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공개키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결국은 원웨이 펑션을 사용한다 그랬죠. 한 방향으로는 계산이 쉽게 되지만 다른 방향으로의 계산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에 기반을 두고 공개키 알고리즘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RSA는 팩토링 인티저라고 하는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RSA라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디피-헐먼은 유사한 원웨이 펑션에 기반을 두는 방법이 되는데, 디스크리트 로가리즘 문제, 여기에 기반을 두고 디피-헐먼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피-헐먼을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아니지만 공개키 암호화를 다루는 주제의 하나로서 다루게 되는 것이죠. 디피-헐먼은 1976년에 디피하고 헐먼이라는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GCHQ의 윌리엄슨이라는 사람도 같은 방법을 개발을 했죠. 근데 GCHQ는 RSA 경우에도 GCHQ가 나오는데, GCHQ는 영국의 정보기관이에요. 정보기관 경우에는 자체 개발한 내용을 외부로 발표를 못하죠. 비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로 알려지지 못했고, 디피-헐먼은 이걸 발표를 해서,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디피-헐먼 알고리즘이라고 불려지고 있죠. 디피-헐먼은 앞에 소개할 때 얘기했지만 이거는 암호 알고리즘이 아니라 키 교환 알고리즘이다. 대칭 키를 공유하는데 이 디피-헐먼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죠. 암호화나 서명을 위한 것은 아니다. 디피-헐먼 알고리즘의 안정성은 디스크리트 로그 프로블럼, 여기에 달려 있어요. 디스크리트 로그 프로블럼은 요 세 개의 값이 주어졌죠. G, P, 그 다음에 GX 모듈러스 P, 요 세 개의 값이 주어졌을 때 이 x를 찾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힘든 문제가 되는데, 요런 문제를 디스크리트 로가리드믹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런 문제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이클릭 그룹이라고 하는 용어도 나오고, 오더 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나오는데, 결국 요체는 이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G값, Y값, P값을 알고 있을 때 요 X를 찾아야 되는데, X는 로그 G를 양변에 채워봅시다. 그러면은 X 로그 G 되고, 이쪽에 로그 G에 Y의 모듈러스 P 이렇게 되죠. 이거는 1이니까. 결국 요거를 풀면은 X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X값을 찾는 문제가 굉장히 힘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G, Y, P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되는 X값을 찾는 문제를 우리가 디스크리트 로가리즘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RSA를 했을 때 팩토링 인티저 문제는 어떤 문제였느냐면 P 곱하기 Q에서 N을 구하는데, 여기서부터 P 곱하기 Q 해서 N이 되는 PQ를 찾는 문제, 이 문제가 팩토링 인티저 문제죠. 근데 이것이 무지무지하게 힘든 문제였기 때문에 RSA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간단한 숫자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이런 문제가 돼요. 이 X승에서 모듈러스 11, 쉽게 이거를 나머지라고 표현을 해보죠. 그러면 이 X를 11로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가 3이 되는 그런 X값을 찾는 문제인 거예요. OX 모듈러스 47은 5의 X승 얼만큼 하면은 47로 나누었을 때 41이라고 하는 나머지가 생기는 그런 X를 찾는 문제가 디스크리트 로가리즘 프로블럼이죠.
수학적인 어려운 얘기를 제외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이런 문제로 디스크리트 로가리즘 프로블럼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은 p하고 g라고 하는 거는 알려진 값이에요. 그러면은 gx 승해서 모듈러스 p에서 y다. 모듈러스 경우에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결국 같은 값이에요.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디스크리트 로가리즘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거는 y, g, p가 주어졌을 때 x를 찾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 가지고 g가 2고 p가 1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작은 값이죠.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되는데 x가 1일 때는 2의 모듈러스 10이라게 되면은 나머지가 2가 되죠. x가 2면은 2의 제곱이니까 모듈러스 10이라면 4가 되고 2의 3승하면은 8이 되죠. 2의 4승하면은 2의 4승은 16이죠. 그럼 11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5가 되죠. 그래서 x가 4일 때는 5가 돼요. 2의 5승일 경우에는 10이 되고 6승 9 해서 쭉 나가다가 2의 11을 해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2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처음에 2의 1승을 했을 때 x가 1일 때 그때 2가 됐잖아요. 근데 쭉 가다가 2의 11승 가면은 다시 2가 나오고 2의 12승 하면은 4가 돼요. 이거 4죠. 그래서 이게 쭉 가다가 11이 되면은 또 똑같은 값이 반복돼서 나오는 거죠. 그럼 쭉 해보면은 21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다시 2가 나오고 22면은 4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사이클을 그리게 돼요. 반복되는 거죠. 근데 반복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 얼마 만에 반복이 됐느냐? x가 1에서 쭉 가서 11이 될 때 반복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x가 1부터 10 이렇게 될 때 y 값이 지금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x하고 지금 y하고 매핑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p를 11로 썼을 때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수가 쭉 변할 때 y 경우에도 1부터 10까지 수가 나오는데 이게 일치하진 않는 거죠. 지금 보면은 2, 4, 8, 5, 10, 9, 7, 3, 6, 1 해가지고 일정한 패턴을 갖지 않고 랜덤하게 이 값이 계산되고 있죠. y 값이. 그래서 디스크리트 로가리즘 프로블럼의 이러한 사이클릭 특성을 살려서 그리고 이 x에 대해서 y 값이 지금 이 랜덤하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반복은 2가 나오고 11이 되면 2가 되니까 반복이 되는데 이 중에 이때까지 y가 나오는 값은 랜덤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특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DP-헐만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는 거죠. 먼저 DP-헐만 알고리즘 절차를 보면은 이 절차는 굉장히 간단해요. P하고 G는 이거는 공개된 값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소수죠. P는 소수예요. 앨리스는 비밀값 A를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밥도 비밀값 B를 선택을 해서 앨리스와 밥은 그 A, B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걸 계산하죠. 요 계산이라는 거는 지금 요거를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산된 값을 서로 교환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앨리스 입장에서 자기가 선택한 A가 있고 밥으로부터 받은 G, B 모두 P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A승을 하는 거죠. 그러면 G, A, B 모두 P가 돼요. 밥 경우에도 자기가 선택한 B가 있고 앨리스로부터 받은 요 값이 있는데 거기다 B승을 하면은 G, A, B 모듈러스 P가 돼가지고 결국 앨리스하고 밥은 서로 A하고 B를 알고 있고 상대방의 A, B 값은 모르죠.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결국 동일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요거를 대칭키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 DP-헐만 알고리즘이에요. 이 절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P, G는 퍼블릭 공개되어 있는 값이에요. 그럼 앨리스는 A를 선택을 해요.
선택해야 되는 값은 1부터 p-1인데 1하고 p-1은 제하고 이 중에서 선택을 한다고 합시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제일 작은 값과 큰 값을 제하고 선택을 하는 거죠. 밥도 마찬가지로 1부터 p-1 사이에 값을 선택을 해요. A는 앨리스만 알고 있는 값이고 B는 밥만 알고 있는 값이에요. 그 다음에 앨리스는 A 값을 계산을 하죠. 밥도 마찬가지로 B를 계산을 하죠. 그리고 이 A, B 값을 서로 교환을 해요. 앨리스는 받은 거에다가 A승을 하는 거죠. A승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고, 밥은 앨리스로부터 받은 A에다가 자기의 비밀값 B를 제곱하면은 이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 같은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둘이 같은 값을 가졌으니까 요거를 대칭키로 사용을 하는 거죠. 어떤 메시지를 암호화할 때 뭐 이 값을 직접 대칭키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 값을 시드로 해서 대칭키를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어쨌든 서로 같은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서로 같은 대칭키가 나오게 되고, 어떤 메시지를 암호화시키고 복호화시킬 때 대칭키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DP-헐만 키 교환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질문이 이게 안전하냐 하는 질문이죠. 지금 밥하고 앨리스가 이 값을 서로 같은 값을 계산을 해서 이 값을 대칭키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럼 딴 사람은 이 값을 계산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죠. 자, 공격자 입장에서 보면은 A하고 B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알죠. 앨리스하고 밥이 이 값을 서로 교환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공개된 망에서 공개된 채널로 교환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값이죠. 이 A하고 B. 그리고 G하고 P는 이미 이건 사전에 공개된 값이고, 그러면은 공격자 입장에서 이 값도 알고 이 값도 알고 이 값 이 값 아는데 과연 A와 B를 계산할 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계산할 때 이 지수 계산인데 A하고 B 값을 아니까 A, B 해서 G, A 플러스 B 모듈러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값이에요. 이 값이에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단순히 A, B 두 개의 값을 곱하면은 이게 나오지 이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은 공격자는 뭘 계산해야 되느냐? 공격자는 이거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계산해야 돼요. B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것이 P가 만약에 충분히 큰 값이면은 계산적으로 엄청나게 풀기 힘든 문제인 거죠. 이게 discrete log problem이에요. 그래서 DP-헐만 알고리즘이 성립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쉽게 계산해서 A, B를 찾는다면은 그럼 이 값이 더 이상 안전하지가 않죠. 누구나 계산할 수 있는 값이 되니까 그럼 이거를 대칭키로 사용할 수가 없죠. 다시 우리 간단한 예로 들어가면은 만약에 2의 x의 모듈러스 11이잖아요. 그럼 y가 9다. 그러면 x는 6이죠. 근데 이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x를 1부터 쭉 대입해서 그 값을 이 y값하고 비교를 해서 9가 나오는 x를 찾는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p가 작을 경우에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p가 충분히 크면은 이 계산을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이 x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discrete logarithm problem. 그리고 이것 때문에 DP-헐만 알고리즘이 성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P-헐만 알고리즘을 깨려면은 결국 모든 x에 대해서 다 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 알고리즘 복잡도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제가 블락 암호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컴퓨팅 파워로서 안전한 기준이 대개 2의 한 80승을 놓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의 80승은
넘어야지. 이해 80승의 의미가 뭐죠? 브루트 포스 공격을 한다 그럴 때, exhaustive key searching을 한다 그럴 때, 모든 경우를 다 한다 그럴 때 경우의 수가 이해 80승이 넘으면은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AES 경우에 키 길이가 128이 되는 거죠. 128 정도 되면은 충분히 안전한 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에 80승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결국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시도를 해서 깨는 게 브루트 포스 공격인데, 그런 브루트 포스 공격을 가정을 할 때 결국 이에 80승 정도 넘어가면 되니까 80비트 이상이면은 되겠다 하는 거죠. 일단 브루트 포스 공격만을 고려를 할 때는. 그러니까 P의 값의 크기가 2의 80승이면은 되겠다. 그러니까 2의 80승보다 물론 커야 되겠죠. 충분히 안전하려면은 2의 80승이 일종의 경계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좀 더 정교한 공격이 있어요. 우리 뭐 자세한 거는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스퀘어 루트 어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경우에 스퀘어 루트 메소드를 쓰게 되면은 아까 경우에는 n 스텝 할 거를 이 루트 n 스텝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n의 2분의 1이니까 스퀘어 루트 어택을 생각을 한다면은 요 n의 길이를 2배로 늘려야 되겠죠. 그 앞에서 80비트였으니까 160으로 늘려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160비트 이상으로 하면은 되겠죠. 요 스퀘어 루트 어택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혹시 참고하고 싶으면은 요 핸드북 오브 어플라이드 크립토그래피 알고리즘 3.56하고 60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공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인덱스 캘큘러스 메소드라고 얘기를 해요.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생략을 하고, 이 공격을 고려를 하면은 P의 크기가 1024 이 정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DP-헐만을 안전하게 쓰려면은 1024비트 요거 이상은 돼야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P값, 결국 DP-헐만의 안정성은 이 P값에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충분히 큰 P값을 쓰게 되면은 discrete log problem은 계산적으로 풀기 굉장히 힘든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P값이 얼마나 커야 되느냐 하는 질문인데, 결국 1024비트, 그러니까 2에 1024 이상인 그런 P값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실제적으로 DP-헐만 경우에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공격이 Man in the Middle 어택이에요. Man in the Middle 어택은 글자 그대로 공격자가 통신을 하는 두 사람의 중간에 서서 메시지를 갈취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채널을 갈취해 가지고 서로 상대방하고 통신을 하는 그런 공격이 Man in the Middle 공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앨리스하고 밥이 정상적으로 통신을 하는데 카인이라고 하는 공격자가 중간에 끼었어요. 그래서 이 카인이 앨리스하고 통신을 하고 또 밥하고 통신을 하는 거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앨리스하고 밥은 케인이 중간에 끼었다는 걸 몰라요. 본인들은 밥 혹은 앨리스하고 통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중간에 카인이 끼어가지고 앨리스하고 밥은 실제로는 카인하고 통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앨리스는 정상적으로 이 값을 전송을 하죠. 근데 그 값은 케인이 받아보는 거고, 케인 역시 자기가 만든 요 비밀값 t를 가지고 이 값을 만들어서 앨리스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밥은 정상적으로 비밀값 b를 만들어서 이 값을 보내는데 케인이 이 값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앨리스는 케인이 준 이 값을 가지고 이 값을 계산하게 되죠. 케인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밥 경우에는 이 케인이 준 값을 가지고 이 값을 계산을 하고, 케인은 역시 이 값을 계산을 하고, 그러면 케인은 앨리스하고는 서로 같은 키를 공유하게 되고 밥하고는 또 같은 키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앨리스하고 밥은 유감스럽게 케인의 존재를 모르고 케인하고 만든 대칭 키를 가지고 마치 상대방하고 통신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DP-헐만 경우에는 이 Man in the Middle 공격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방법은 교환하는 값, 앨리스하고 밥이 서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이 값을 대칭키로 암호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K인 경우에 이게 암호화가 됐다면은 K는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요게 암호화 됐다면은, 이 값을 모른다면은 이 값을 계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한 가지 방법이 되고, 근데 암호화를 대칭키로 할 수도 있고 공개키로 암호화할 수도 있죠.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게 되면은, 공개키로 암호화 시킨 거는 개인 키가 있어야지만 복호화를 시키게 되죠. 이 암호화된 이 값은 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또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서명이 있어요. 서명 자체는 이 값을 암호화시켜서 개인이 못 보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해독 못하게 하는 건 아닌데, 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누가 보낸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밥 입장에서 케인으로부터 이거를 받았을 때, 밥은 지금 자기가 받는 거를 앨리스가 보낸 걸로 생각을 하면은 앨리스가 서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앨리스 공개키로 풀었을 때 풀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케인이 앨리스 개인키가 없으니까 이걸 서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밥이 자기가 받은 이 값이 앨리스가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앨리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또 다른 방법이 되고, 나중에 살펴보게 되는 보안 프로토콜에서 DP-헐만을 이용해서 대칭키를 설정을 할 때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거를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DP-헐만 경우에는 중간자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프로토콜을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